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베이비 부머. 여러분은 혹시 베이비 부머에 속하십니까?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인데요. 한 715만 명이 여기에 속한다 그럽니다. 최근에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책 없는 노후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대 대표 논객이죠. 서울대 송옥은 교수가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서 화제인데요. 직접 만나보죠.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의 저자 서울대 송옥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옥은 교수님도 베이비 부머셨군요. 예, 제가 55년생, 그리고 56년 1월 4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맏형이죠. 맏형, 딱 시작하는 그 지점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거는 이 얘기는 교수님도 소리내서 못 우신다는 얘기네요. 저도 뭐 가끔 속으로 울 때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베이비 부머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모두 다 아무튼 가슴 속에 울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소리내 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울음이 그렇게 많이 쌓였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 네. 책을 보다 보니까 교수님은 베이비 부머를 가교 세대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네. 다리 놓는 세대. 왜 베이비 부머가 다리 놓는 세대입니까? 그 베이비 부머가 세대론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부모들은 되게 농촌 세대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네,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농부들이 가장 많고요. 한 80%가 농부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의 80% 정도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다 서울로 올라와서 그 자녀들을 뒀는데 이제 IT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생을 살으신 부모와 아주 그냥 현대적인 그 IT 세대 사이를 연결하는 세대였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부모들이 대개 이제 GNP 1인당 국민소득 50불 시대에 태어났고 자녀들은 대개 한 10,000불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를 잇는 세대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 사이에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교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대론적인 의미인데 70년대 베이비 부모가 되게 70년대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청춘 시절인데 그렇죠. 이 시대가 사실은 근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대와 현대를 연결했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가교 세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 엄청난 일을 한 가교 세대들이 지금 왜 그렇게 가슴속에 울음을 안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10명을 만나보셨는데. 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의 인적인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일꾼이 주로 베이비 부머였거든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기에 청춘을 바친 세대인데 이제 막 퇴직을 목전에 두고 또는 퇴직을 한 사람들이 가진 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부모 복양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아직 안 끝났고 막막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다음에 청춘을 바친 그 경제 성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대비가 되고 있는데 사이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고 우리 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이제 그 간극이라고 할까요?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런 거군요. 대비가 아주 극단적으로 겹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는 당연히 부모 모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냥 전부 다 투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하려 하지 않고 나는 벌어놓은 것이 없고 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는 무조건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충효 사상을 갖고 있는 마지막 세대고 유교 문화의 막내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냥 분가하고 독립한다.
부모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예. 그런데 또 이제 부모들은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를 밀어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가진 건 별로 없죠. 지금 현재 50대들이 평균적으로 3억 원대 아파트 하나하고 1억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61살 때까지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돼 있는데 5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가 이제 무소득 클래바스라고 하는 무소득 기간이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렁이 빠지는 기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재산에 의존해서 그 어마어마한 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그 과제를 안고 있는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죠. 그렇군요. 예. 결국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줘야 될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도 결국 이 세대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50대의 불안감이 박근혜 정권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지만 50대가 결국은 3%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극도의 불안 심리가 사실은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하도록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청년 시절에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면 일자리는 있었고, 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 보답이 경제 성장 과정이니까 뭔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에 의존을 하고 있다. 자신의 청년기에 그 기억, 그 향수, 그것을 더듬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는 이제 평생 그 직장과 일에 헌신을 하고 몸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 이 보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50대의 불안감을 박근혜 정부가 잘 해소해 줄 것인가?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되고 공약 하나하나 뭐 이것저것들 만들어가는 과정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책 제목이 이제 뭐 그래도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울음을 계속 참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속으로 울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맞춤형 복지 공약인데요, 정책인데 이 맞춤형 복지에서 50대가 가장 취약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 그 프로그램 중에서 되게 뭐 청년과 고령자, 그다음에 보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 시급한데 50대를 향한 50대를 위한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되게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민간기업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50대가 가장 그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다. 왜냐하면 이 중산층 살리기 또는 뭐 중산층 70% 공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50대가 무너지면 사실은 중산층 살리기 프로젝트 자체가 빚을 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50대를 위한 복지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과 고용보험인데 지금 50대 중에서 공적인 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다 공적 연금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보험 회사에다가 보험 상품을 사고 있는 그 개인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거든요. 더군다나 공적 연금이라도 61세까지 못 받으니까 지금 이제 소득이 없는 거고요. 그래요. 고용보험은 또한 50대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거기에 가장 취약한 거죠. 그 이래저래 계속 끼인 세대네요. 진짜 50대는 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을 많이 밀어줬지만 50대가 결국 정작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고령과 청년 세대 복지 정책에 또 떠밀려버린 이런 세대가 된 건데. 그래서 중산층 살리기에 가장 핵심적인 세대가 이 세대 베이비 부모인데 베이비 부모들이 좀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속 울음을 울고 있다. 그래요. 소리에 울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계속 울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청취자 6112님은 가교가 아니고 눈물의 샌드위치라고 표현해 주세요. 교수님 말씀 다 맞는다. 이런 문자 주셨고 8672님은 속으로 우는 게 아니라 속으로 분노하고 있다. 예, 울음의 차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런 문자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그나저나 작년 대선 때 대통령 선대위 박근혜 후보 측의 선대위 요직 제안 받으신 적도 있고 또 네.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도 되셨고 하셨는데 정부에 들어가서 이런 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저희 정체성은 학문하는 거니까 네. 사회 전체를 보면서 사회의 아픈 것을 사회학적으로 해결해 하고자 하는 아무튼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사회적인 쟁점을 발굴해내거나 그게 저희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사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럼 정치 그러니까 다시 총리 제안 같은 게 와도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저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것들 누가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중산층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50대에 힘써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고 네. 이번에는 베이비 부머에게 하고 싶은 말씀, 베이비 부머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끝으로 해주신다면? 베이비 부머는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5천만 국민 가운데 한 30만 되는데 예. 두 가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공적인 의식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역사적인 위치를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예. 이런 자부심이고요. 예. 사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제3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제3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제3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이 대개 가족과 국가에 헌신하느라고 자아를 그냥 버려둔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예. 그래서 자아의 상실을 메워줘야 되고 자아를 회복해야 되는 이런 개인적인 과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예. 역사적인 자부심, 그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 그렇군요. 이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한국 사회의 중추가 흔들리질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귀한 말씀, 가슴을 울리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였습니다.